안녕하세요. 동물 메디컬 센터 W 한만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좀 드문 증예이긴 한데요. 파종성 조직구 육종에 의해서 팬사이토페니아가 발생했던 환자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인데요. 한 달 전인 2022년 8월 13일 날에 22kg에 1년년 10개월 정도, 즉 20개월 정도 된 강아지 개가 저희 병원에 내원했어요. 근데 사실 내원하기 이틀 전에 다른 병원에서 검사했던 결과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 헤마토크리트가 9.2%, 심한 빈혈이 심하죠. 여기에 혈소판 수치도 확인을 해봤는데 3.0밖에 안 돼요. 즉 바이사이트페니아가 심하고, 거기에 이제 WBC 카운트를 봤는데 WBC는 1,700개 정도 괜찮잖아요. 근데 뉴트로필 받는 뉴트로필이 0.5, 상당히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팬사이토페니아가 있는 걸로 좀 생각했고, 보통 PCV가 9.2% 되면 상당히 실혈이라면 바로 비대성이 보이겠죠. 근데 히스토리 테이킹 해봤는데 그런 소견은 없어요. 뭐 혈변이라든지 또는 혈뇨라든지 아니면 PI 혈액이 많이 고여있다든지, 뭐 그쪽 병을 촬영하는 엑스레이 상에서도 어떤 복강 내에 출혈되거나 흉수가 있거나 그런 소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레티큘라스 6.3이다. 그러면 비재생성 빈혈이 좀 오래된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거의 그러니까 오래 진행이 되면서 기운이 없을 때 보호자분이 병원을 찾게 된 거고요. 그리고 혈액도말 검사를 했던 걸 갖고 오셨는데, 이러한 어떤 블라스트셀 같은 것들이 도말상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많다. 즉, 토탈 카운트도 1,000개가, 10,000개가 아니라 뭐 3만 개, 4만 개, 또 10만 개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에큐트 루케미아로 일단 의심할 수 있겠죠. 에큐트 루케미아에 뭐 마이엘로디 계통도 있을 수 있고 리보블라스트 계열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토탈 카운트는 이렇게 많이 높지는 않고 이런 블라스트 셀 같은 게 보였고요.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 그래도 에큐트 마이엘로 루케미아 또는 에큐트 림포사이트 루케미아는 의심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백혈병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골수 검사를 해봐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보호자분이 일단 저희 병원을 찾아온 이유는 그쪽에서 갑자기 골수 검사 하자고 하니까 인터넷 검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저희 병원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쪽 병원에서 하도 빈혈이 심하기 때문에 급하게 일단 1.10 팩 RBC를 가지고 수혈해서 9%의 헤마토크리트를 22%까지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백혈구, 특히 호중구가 감소증이 심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항생제를 좀 썼고요. AMG라든지 또는 메트로미나졸 또는 엘로플로사진을 처방했어요. 그리고 호중구가 낮기 때문에 호중구를 높여주기 위해서 GCS를 투여했고, 그쪽 병원에서도 매일 투여하자라고 했고, 좀 안정이 된다면 바로 골수 검사를 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환자가 저희 병원 내원했을 때 피하 부분이에요. 피하출혈이 심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약하게 멍든 정도 모습만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병력을 너무 잘 병력 청취를 해봤지만 혈변이라든지 또는 혈뇨 또는 설사 이런 증상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혈소판 감소이 심한데 그거에 비하면 어떤 출혈 소견은 되게 경미한 상황이었고요. 수혈하고 왔는데 환자 컨디션이 되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잘 먹는다고 했고,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빈혈이 온 건 아닌 것 같고, 만성 빈혈로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적응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CBC 검사를 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토탈 카운트 떨어졌어요. 3.44개로, 즉 3,400개 정도. 그 다음에 뉴트로필도 0.43, 상당히 많이 낮죠. 그 다음에 헤마토크리트는 22.6%, 거의 수혈했던 거 그대로 이틀 동안에 유지가 된 거죠. 수혈한 건 깨지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혈소판 개수는 10, 즉 10,000개 정도만 있었습니다. 즉 팬사이토페니아가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팬사이토페니아라고 하는 것들은 골수에 있는 셀 라인이 모두 파괴된 경우에 얘기했죠. 골수 셀 라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엘로디 계통, 즉 우리가 뭐 그래뉼러사이트 같은 뉴트로필 이런 거 같은 거 아니면 모노사이트 계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에르소사이트, 적혈구 계열, 그 다음 메가카리오사이트, 혈소판 계열이죠. 이 세 개가 모두 다 같이 망가지기는 걸 팬사이토페니아라고 하고, 에리스로이드라든지 메가카리오사이트 두 개가 손상된 경우가 바이사이토페니아라고 하죠. 가끔은 적혈구는 괜찮은데 마이엘로디 계통하고 메가카리오사이트 이게 둘이 떨어져 있는 바이사이토페니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비재생성 빈혈에 대한 접근을 같이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철분이라든지 또는 폴릭액시드 또는 코발라민 같은 결핍이 있는지, 사실 이런 것들은 병력 청취라든지 혈전 갖고 농도를 측정해 보면 되죠. 또는 만성 질환들이 있는지, 또는 CKD가 있는지, 또는 내분비 질환, 특히 에디슨 증후군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지. 사실 이러한 원인들이 없다면 나머진 골수 질환이겠죠. 그래서 골수 질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럼 조혈 골수세포의 생성이 감소한 경우랑 조혈 골수세포 생성이 증가된 걸 본다고 합니다. 사실 이 아래쪽 내용들은 드물 거고요. 그리고 앞에 내용이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에스트로겐 농도이라든지 또 약물에 의한 중독, 그 다음에 케모세라피나 레디에이션 했던 것들, 그 다음에 면역 매개성, 아니면 감염, 특히 뭐 개에선 파보, 고양이도 파보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FLB나 FIB, 또는 에일리아 캐니스에도 펜사티펜이 유발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고, 어떤 세균성 폐혈증, 또는 엔도톡셈에 의해서 보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골수에서 어떤 하이퍼플라지아나 어플라지아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괴사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섬유소가 침입됐다든지, 아니면 스클레로시스, 경화가 됐다든지, 또는 우리가 MDS라는 마이엘로디스플라 신드롬으로 진행되는 건지, 그 다음에 골수가 황폐되는 경우들, 아니면 그래놀마토스 본메로 디지 같은 경우, 또는 골수 종양, 특히 말리그런트 히스토사이토시스 또는 히스토사이틱 사르코마라고 하는 이런 종양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골수 흡인 검사를 통해서 하는데, 골수 흡인 검사를 할 때도 세포학 검사만 할 건 아니고 조직 검사를 같이 좀 부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런 골수 생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가 EMH가 어디에서 발생하죠? 비장에서도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장 쪽에도 할 수 있으면 조직 검사 하면 좋고요. 아니면 안 된다면 세포학 검사는 꼭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하고 세포학 검사랑 조직 검사 할 걸 상의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골수랑 비장을 둘 다 한다. 대신 골수는 조직 검사까지 코어 바이옵시를 해서 조직 검사까지 같이 보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2.6%이기 때문에 추가 수혈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20을 준비하지만 병원 내 1.20이 없기 때문에 1.20으로 일단 크로스 매칭을 해놨고요. 근데 교차반응 검사에서 음성이었기 때문에 급하다면 1.20이라도 수혈을 해줄 거고, 아니면 1.10을 구해서 일단 준비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골수 검사한 다음에 메가카리오사이트 또는 에리스토사이틱, 그다음에 마이엘로 계통이 다 낮아져 있기 때문에 골수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GCSF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스럼버포이에틴이 있죠. 이 스럼버포이에틴을 사용하게 되면 혈소판의 어떤 증가뿐만 아니라 적혈구 증가도 유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럼버포이틴을 같이 쓸 것을 일단 보호자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스럼버포이틴은 지금 나와 있는 두 가지 제품이 있죠. 로미플러스틴이라는 주사제랑 그 다음에 엘트롬보박이라고 하는 경구제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주사제를 먼저 투여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적혈구 생성 촉진하는 에리스포이틴 계열인 다베포이틴을 쓸 거냐. 사실은 스럼버포이에틴이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베포이틴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호중구가 감소증이 심하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을 해줬고, 그리고 리튬 카보네이트가 이런 마이애르드 계통, 그 다음에 적혈구 계열, 혈소판 계열의 생성을 촉진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혈구 생성들을 증가시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같이 처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골수흡인 검사를 하고 나서는 굳이 입원할 필요는 없어요. 당일날 퇴원을 했고, 혈소판 감소증하고 호중구 감소증이 심하기 때문에 매일 내원해서 일단 CBC 체크하면서 GCSF를 맞자고 했습니다. 왜냐 GCSF를 매일 투여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스럼버포이에틴은 보통 주사를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투여를 하면 됩니다. 일단 비장 쪽에 FN이 했던 건데요. 지금 이렇게 한 세포 내 핵이 많은 다핵세포들이 있죠. 또는 이렇게 핵이 두 개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플라즈마 셀이라든지 아니면 림포블라스트 아니면 그런 계열들의 어떤 적혈구 모양들은 적혈구 아니지, 그런 모양의 혈구들랑 다르죠. 그래서 약간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히스토사이틱이 아닌가라고 좀 추정하게 되고요. 일단 세포 검사를 의뢰했었는데 세포 검사에서도 저랑 의견이 좀 비슷하게끔
일단 라운드셀 sarcoma라고 일단 잠정하고, 이런 내용 중에 히스토사이틱 sarcoma가 더 의심이 된다라는 소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골수 쪽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비슷하고, 이렇게 핵이 2개인 세포, 그 다음에 세포의 크기들이 뭐 다양하죠. 이런 모양들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핵이 2개인. 그래서 이 골수 쪽도 일단 라운드셀 sarcoma, 특히 히스토사이틱 sarcoma 쪽이 의심이 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즉, 골수랑 비장이랑 거의 비슷한 소견.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히스토사이틱 sarcoma의 갈래 중에 diffuse 히스토사이틱 sarcoma 또는 disseminated 히스토사이틱 sarcoma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파종성, 즉 다양한 장기까지 여러 장기가 인발브먼트 됐다는 얘기죠. 그럼으로 인해서 적혈구랑 혈소판 감소증뿐만 아니라 뉴트로필 계열까지도 감소한 양상을 보이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셀들이 혈액 쪽으로 유출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은 매일 올 걸 설명을 드렸지만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매일 못 오고 2, 3일에 한 번 정도 오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한테는 수혈할 준비를 해 있으니까 언제라도 와서 수혈하자라고 얘기를 한 상태였고요. 그러다 조직검사 결과를 받았어요. 사실 저도 이 사진을 본다면 잘 알지는 없답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게 되는데요. 일단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증의 마이엘로파이브로시스가 있다라고 거기에 마이엘라이티스가 동반되어 있다는 얘기 소식이 나왔습니다. 섬유화가 심하다? 그러면서 일단 정상적인 조혈 조직들이 파이브로사이트라든지 스트로마셀로 치환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아무리 읽어봐도 히스토사이틱 sarcoma의 소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히스토사이틱 sarcoma가 의심되는데 다시 한번 봐달라고 해서 보냈더니만 면역 염색, 즉 이뮤노히스토케미컬 스테인을 해보라고, 특히 안티바디 CD18하고 CD204, 그 다음에 IBA1을 이용해 오게 되면 히스토사이틱 sarcoma를 진단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해달라. 그리고 하기 전에 이제 보호자랑 상의를 했습니다. 이걸 검사한다고 해서 치료에 많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소견이 나왔다. 그랬더니 보호자분도 고민하시다가 그 다음에 검사해달라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 20일 정도 경과한 상황인 8월 30일 날 새벽에 집에서 사망했다는 연락을 좀 받았어요. 사실 이제 이 사이에 보호자분하고 캐몰 하냐 마냐 많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호중구 감소증이 심하기 때문에 캐몰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한다면 스럼버포에틴이라든지 GCF 사용하면서 일단 골수 생성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계속 써주고, 그 다음에 항생제 쓰면서 일단 항암 효과라든지 면역 억압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를 일단 써보자. 보호자분 강한 면역 억압은 원하지는 않아서 PDS 정도 한 열흘 정도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반응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사실 이제 세포학 검사를 통해서 잠정 진단은 가능했지만 확정 진단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조직 검사의 어떤 이뮤노히스토케미컬 스테인 한 결과가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저도 이 이런 염색상이 증가되는데 안티바디가 많이 붙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단 IBA1에 대해서 염색에서 파지티브가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CD204랑 CD18이 일단 염색이 됐다. 그래서 CD204 같은 경우는 75% 정도, CD18 같은 50% 정도 염색이 됐기 때문에 히스토사이틱 sarcoma의 진단에 부합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보호자분한테 일단 오늘 연락을 좀 드렸고요.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진단이 됐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더 좀 더 얼마라도 좀 더 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보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항암을 하더라도 예후는 길지 않다는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히스토사이틱 sarcoma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말리그넌트 히스토사이토시스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히스토사이틱 sarcoma는 국소정, 즉 로컬라이드, 즉 하나의 장기만 있는 경우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런 하나의 장기에 주로 발생하는 경우는 령, 즉 폐라든지 또는 다리 또는 비장
이런 장기들이고요. 비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기, 특히 골수까지 파급되어 있는, 즉 파종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disseminated 또는 diffuse라는 용어로 생각되고요. 또는 적혈구를 탐식하고 있는 헤모파고사이틱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헤모파고사이틱이 예후가 제일 좋지는 않다고 하고 있고요. 네, 이 환자의 경우에는 뭐 세포학 검사나 조직 검사 상에서 이 헤모파고사이틱 소견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스티오사이틱 사르코마의 진단은 세포학 검사나 조직 검사,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IH 검사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술로 그 장기를 절제하고 항암 치료하게 되면 조금 더 생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예후가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퓨즈 타입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항암 치료 효과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는 뭐 CGNU라든지 독소르빈신 같은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CHF 같은 림포마 케모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후는 좋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조직구 육정가는 같은 종양은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종양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몇 케이스 보지 못했던 것 같고, 지금처럼 팬사이토페니아를 동반했던 케이스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빈혈이랑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 바이사이토페니아인 환자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팬사이토페니아가 있는 경우에 이런 종양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증례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진료하면서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